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가끔 왜 이렇게 느려졌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래 사용함에 따라 속도가 자연스레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사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당시보다 훨씬 느려진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스마트폰이 점점 느려지는 이유를 알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속도 저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 중인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사진과 영상, 다양한 문서와 메시지 등 저장하는 공간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SSD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가 디스크의 자성에 따라 0과 1을 쫘라락 저장했던 것과 달리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는 메모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0과 1을 저장하는 장치이죠. 이러한 낸드 플래시는 저장 공간을 가득 채울수록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우는 과정에 따라 생기는 물리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이죠. 낸드 플래시는 페이지와 블록이라는 비트의 묶음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에서 사용하는 섹터라는 단위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예를 들어 공책 한 페이지에 오타로 쓴 안 될 곡항이라는 단어를 고치기 위해 단순히 지우개로 그 글자만 지우고 안 될 공학이라고 다시 쓰는 것이 기존의 하드디스크 저장 방법이었다면 낸드 플래시는 그 공책 페이지 전체를 싹 다 지워버리고 내용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 공책 전체를 지우고 다시 써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죠. 이는 낸드 플래시가 배열된 설계 구조와 이를 통한 전압 운용 차원에서 큰 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낸드 플래시에서 블록 안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그 빈 공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블록 전체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블록 전체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데이터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블록을 찾아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드라이브 내에 완전히 비어있던 블록들까지도 가득 차게 되고 대부분의 블록 중 데이터가 조금씩만 쓰여있더라도 남은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힘들게 되죠. 이 때문에 각각의 블록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저장한 유효한 데이터만을 읽어내어서 다른 곳에 쓴 다음 전체 블록을 지워 새로운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슈레기 모으기, 즉 가비지 컬렉션이란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 슈레기 모으기 작업을 수행하려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여러 블록의 내용을 지웠다가 다시 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SSD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찰수록 스마트폰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지워지는 것은 셀이라고 부르는 저장 단위에 전압을 걸어주어서 전자를 주입하고 빼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고 지우는 과정에서 셀을 구성하는 산화막과 실리콘 기판 표면의 인터페이스 상태에 결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셀에 저장된 전자들의 정도에 따라 0과 1을 판단하는 임계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저장된 전하의 누출이나 산화막이 망가질 가능성이 생겨서 0을 1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1을 0으로 잘못 읽는 등의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쓰기 지우기 활동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저장 수명이 줄어들고 셀의 신뢰성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셀의 내구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는 프로그램 이레이즈, 즉 PE 사이클입니다. 이는 셀이 쓰기와 지우기 작업을 견딜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각 셀은 제한된 PE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낸드 플래시의 신뢰성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SSD는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인 테라바이트 리트 TBW가 정해져 있으며 TBW가 클수록 스토리지의 내구성이 높아져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지우고 저장하는 양이 TBW에 근접하게 되면 메모리 셀의 손상이 증가하고 오류, 즉 에러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은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데이터만 계속해서 읽어버리면 해당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 끊임없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서 그 주변 데이터까지 영향을 준다거나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가만히만 있더라도 시간이 1년, 2년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전자들이 셀로부터 빠져나옴에 따른 에러가 발생하니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쓸수록 SSD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축적되어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하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많은 앱들은 스마트폰의 스펙으로는 D램 용량으로 늘 거론되는 램을 사용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램은 낸드 플래시와 같은 SSD보다는 빠르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메모리의 일종으로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처리할 정보들을 보관해 놓는 작업실 책상 같은 곳입니다. 만약 수많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인한 램이 가득 차면 시스템은 새로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거나 램보다 느린 SSD와 같은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옮겨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은 물론 배터리를 더 빨리 소모시켜 스마트폰 성능이 제한될 수 있죠.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에 비해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작업과 연산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매년 출시됨에 따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나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은 새로운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서 출시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신이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의 고사양 모바일 게임의 경우를 보면 콘솔 게임의 버금가는 그래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최신 게임들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들은 점점 더 고사양의 더 많은 처리 능력과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형 하드웨어는 이런 처리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눈에 띄는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성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됨에 따라 배터리 관리를 위해 기기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는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거나 배터리 약화로 인한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은 전력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 이 시스템은 장치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여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오래되어 충전 용량이 감소했을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낡은 배터리는 새 배터리보다 전력 공급이 불안해져 고사양 게임이나 앱 등의 전력 소비가 높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와 더불어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장치의 과열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이러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속도를 줄이거나 앱을 강제로 종료하는데 이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면 빠른 핸드폰 속도를 유지하면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휴대폰의 저장 공간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간간히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나 외부 장치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앱 삭제를 누르거나 설정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앱을 삭제할 수 있죠. 알약 M이나 C클리너 등의 앱 청소 어플을 이용하면 각 앱의 사용 빈도와 필요성을 체크하고 조금 더 손쉽게 필요 없는 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앱은 캐시 데이터를 저장하여 빠르게 작동하는데 이 데이터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간혹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캐시를 비워주는 것이 좋죠. 이는 안드로이드 기준 설정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앱별로 저장 공간에 들어가 캐시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설정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 해당 앱 정리하기를 눌러 캐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앱 청소 어플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불필요한 리소스를 소모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제한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리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확인하고 해당 앱의 백그라운드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의 경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고 설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앱을 하나 클릭하고 모바일 데이터로 들어가 백그라운드 데이터 허용을 비활성화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아이폰에서는 설정 일반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으로 가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다면 그냥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재부팅하는 것으로도 불필요한 리소스를 소모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마치 PC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껐다 켜보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배터리의 상태를 최대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터리 전압이 기준치보다 낮아지면 내부 집 전체가 손상되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충전인 경우 배터리 용량과 수명이 줄어들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0%까지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고 20에서 80% 사이에서 충전하는 것이 좋으며 스마트폰을 밤새 충전기에 연결해 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스마트폰은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과하게 충전이 되지 않도록 80%대에서 충전을 멈추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배터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스마트폰을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물론 낸드 플래시가 쉽게 열화되면서 수명이 단
단축되는 영향도 있지만 배터리가 너무 뜨거운 환경에 있으면 배터리 화학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추운 환경에 있으면 사용 가능한 전력이 줄어들거나 배터리 노화가 가속될 수 있죠. 따라서 직사각형 아래나 차 안과 같이 온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무선 충전의 경우 배터리에 열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시간 무선 충전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대공학에서 여러 번 다뤘던 초고속 충전 방법이나 케이블에 관한 내용과 같이 적합한 전압과 전류의 전력 프로필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전반적인 성능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법들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공장 초기화를 수행해서 휴대전화를 새로 시작하여 누적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잠재적으로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소프트웨어의 원래 설정으로 복원되므로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해가 갈수록 스마트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스마트폰의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어 가감에 따라 한번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자는 심리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 작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는 평균 43개월, 대략 3.5년 정도라고 하죠.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13년에는 바꾸는 주기가 1년 반도 되지 않았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주기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작년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수리를 하며 오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은 갤럭시 자가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애플도 뒤따라 아이폰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자가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은 본질적으로 느려지는 문제는 스마트폰을 무한정 오래 사용하기 힘들게 만드는데요. 스마트폰을 오래 쓰고 싶어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이 대체 왜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빙자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종류와 특성들 그리고 배터리의 특성까지 영상 보고 클릭했을 땐 팁을 얻으러 왔지만 나갈 때는 공학적인 지식을 갖추어 나가시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